경제와 내외의 여러 난관을 겪고 대처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인간의 이렇게 한계가 있다.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달 최근에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우리 정당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아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투자와 소비를 끌어낼 전방위적인 지원책들을 결정해 발표했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예상보다 낮춰야 하는 최악의 경제 여건에 따른 대응책입니다. 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와 제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당정청이 정말 합심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올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이 좀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방향을 틀었다기보다는 대외 여건이 나쁘니까 수출은 지구력을 키운다. 그나마 우리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을 찾아보자. 그게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 쪽에는 혹여 부자 감세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서라도 죽어가는 투자에 심폐소생술을 한다. 정부 정책은 그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볼까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입니다만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지금 했습니다. 자, 지난해 7월에 2.8%로 예상을 했던 걸 연말쯤에는 2.6에서 2.7%로 내려잡았는데 오늘 다시 또 여기서 0.2%포인트 더 내렸습니다. 이 불안한 대외 경제 여건 또 국내 경기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죠. 네,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일단 대외 여건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쁘다. 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지난 G20 회의 기간에 휴전에 합의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하반기 상황이 여전히 아주 강력한 변수로 남아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출의 대략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0.2%포인트 정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네. 그나마 지금 낮춰놓은 것도 추가 경정 예산안이 처리된다는 걸 가정하고 내놓은 숫자예요. 네. 추경 예산안이 지금 6조 7천억 원, 이게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이 됐잖아요. 그랬죠. 이게 당장 처리가 돼서 앞으로 2달 안에 적어도 이 총량에서 70% 이상이 지출이 된다. 이걸 가정할 때 2.4에서 2.5가 가능하다. 네. 이게 정부의 생각인데 그게 안 된다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놨습니다. 네, 지금 월별 수출 추이도 참 좋지 않은 상황인데 참 한시가 급한 시점인데 왜 이렇게 추경 처리가 되지 않는 걸까 상당히 네.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총선용이다. 내년 4월까지 경기를 좀 살려보기 위한 그런 추경이기 때문에 분리 추경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해나 안전에 대응하는 그 예산만 처리를 하고 경기 부양용은 안 된다는 건데 지금 경기가 거의 재해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런 거 따질 시점이 아니고요. 여당에 도움이 될까 봐 국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처리를 안 한다. 이것도 역시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이 하반기 수출 회복을 위한 이 정책 자금도 7조 5천억 원 추가로 공급해서 총 434조 5천억 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보따리를 좀 키워놓겠다 이런 얘기인데 정책금융이라는 건 보통 선진국 말고요. 신흥국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초저금리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큰 돈을 특정 산업에 몰아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보따리를 키운다는 거거든요. 네. 이걸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수출 기업들의 여력이
많지 않다. 지구력을 키워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마치 동면 대비해서 지방을 늘리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건데 관련해서 일단 돈주머니도 크게 늘려놓고 분야는 2차 전지나 바이오 헬스, 화장품, 뭐 농수산식품, 전기차, OLED, 플라스틱 막론하고 네. 수출하는 기업은 일단 도와준다.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거예요.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그리고 이번에 그 위험 부담이 있는 시장하고 거래를 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 네. 경우에는 돈을 떼일 가능성 혹은 거기서 돈을 못 받아서 국내에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야? 예를 들면 우리 시장이 그동안 주력으로 거래하지 네. 않았던 시장들이 있잖아요. 뭐 동구권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동남아의 기존에 친숙하지 않은 시장하고 거래할 때는 돈을 제때 못 받거나 네. 떼이거나 국내 기업의 결제를 제때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증보험의 한도를 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거래처하고 거래할 때 일단 돈이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원료를 들여온다든지 선수금을 준다든지 그런 데 지원을 좀 하기로 했고요. 국내외에서 수출을 위한 시설 자금 또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한 이른바 그 시드머니가 되는 돈들 이런 네. 것들은 적극적으로 빌려준다. 하다못해 그동안의 환급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중소기업의 경우에 그 원료를 들여와야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잖아요. 네. 요때 관세 환급 대상에서 이거를 뺐었거든요. 이것까지 다시 관세 환급 대상에 넣는다. 수출하면 애국자다. 지금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말하자면 돈 없어서 수출 못하는 일만큼은 막겠다 네. 뭐 이런 의지인데 이 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이번에 아주 강조가 됐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투자를 이만큼 했으면 그 총량에 따라서 기존에는 대기업이면 1%만 세액 공제를 해줬거든요. 네. 요걸 2배로 늘립니다. 1%이던 게 2%로 늘어난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확 와닿지 않으실 네. 텐데요. 전체 우리나라의 그 투자 세액 공제에서 한 80% 정도가 대기업에서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2배로 늘려준다고 할 때 대기업은 1% 해주던 걸 2%로 늘리고요.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늘어나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숫자상으로는 중소기업이 가장 큽니다만 네. 워낙에 생산시설 투자라는 게 전체적으로 대기업에 쏠려 있기 네. 때문에 전체 이걸 통해서 감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세금이 한 5,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아마 그 70% 이상은 대기업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네. 이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라. 그리고 대기업 세금 깎아준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네. 필요하다. 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구체적인 설명이고요. 네. 지금 저희가 설비 투자 증감률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꾸준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설비 투자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고 이번에도 그래서 올해 설비 투자 전망치를 기존에는 정부가 1% 정도는 늘어날 걸로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전망에서는 마이너스 4%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뭐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네. 거죠. 대기업들에 주는 혜택이 그 투자 확대로 꼭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 소비 심리 살리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정책들 나왔습니까? 네, 비싼 걸 살 때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소비 투자 심리가 아주 급격히 냉각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일단 자동차하고 가전같이 그 오래 쓰는 내구재를 사면 자동차의 경우에 15년 이상 사용한 노후차를 폐차를 하고 그 경유차를 제외한 LPG나 휘발유차를 살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를 대폭 깎아줍니다. 네. 이게 지금 차값의 5%를 받게 돼 있는데 최대 70%까지 할인을 해서 1.5%만 세금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도 하반기부터 개별 소비세 인하를 해주는 정책이 연장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현행 5%를 받는 세금을 1.5%만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기존에 우리가 하반기에 개별 소비세 30% 내려준다 했으니 1.5%에서 30%를 또 깎아주는 겁니다. 중복 할인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컨대 만약에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하면 원래는 세금으로 143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30만 원만 내고 세금 부담을 그만큼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뭐 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내년에 살 거 당겨서 산다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일단 올해 지표는 방어가 되는데 문제는 내년 걸 당겨 쓰는 거니까 내년 소비는 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많은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또 좀 획기적인 어떤 특단의 조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게 경제정책 방향이 상하반기에 매년 나오고요. 제가 지금 이 책을 10년째 보고 있거든요. 네. 매년 대동소이합니다. 간판만 바꿔 달고 뭐 카테고리 목차만 조금 바뀌는 수준인데 그래도 평가할 부분을 찾아본다고 하면 정부가 그동안은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한다. 부자들의 더 증세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감세를 하겠다. 이쪽으로 약간 돌아서는 듯한 분위기가 보여요. 네. 물론 뭐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부도 이제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네. 것들은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글쎄요, 이걸 가지고 경기를 당장 살릴 수 있느냐 네. 관건은 그건데 현재로서는 전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에 좀 네. 짚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정부 대응책 밑그림이 나왔죠. 네, 사실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저는 경제정책 방향보다는 뭐 대충 예상이 되는 바이니 이것보다 당정청이 어떤 목소리를 내놓을 네. 것이냐 일본을 향해서 그게 개인적인 관심사였는데 일단은 반도체 소재, 제품, 장비 개발에 1조 원을 투자한다 매년. 그런데 국산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 우리 정부가 짐짓 점잖은 대응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국산화가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80년대 초반에 그 선대 삼성전자 회장이었던 이병철 전 회장이 도쿄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84년인데요. 네. 28 도쿄 선언이 그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사업하겠다. 전 세계가 비웃었고요. 미쓰비시에서는 한국이 반도체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이런 보고서도 내놓는데 네. 그때 이 선언이 나온 배경을 보면 지금하고 비슷해요. 일본의 트랜지스터 공급하는 회사들이 한국의 TV 생산량을 쥐락펴락합니다. 네. 부품을 안 주거나 해서 그래서 이런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비웃었는데 지금 결과는 다르죠. 네. 그리고 당시 선언을 하고요. 반년 만에 일본이 6년 걸려서 개발했던 기술을 삼성이 개발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좀 뜬금없는 것 같고 네. 아무것도 뭐 실질적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선언을 통해서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있습니다. 국민들이 또 한다고 맘먹으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만큼 일본 내부의 우려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서 상당히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 정부는 혼자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그 반도체 소재 사실상의 금수 조치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 5월에 결정을 했다가 G20 회의 끝날 때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간에서 어떤 사설을 실었냐면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 정치의 무역을 가져다 놓아서는 안 되고 미국 따라하지 말아라. 그리고 G20 정상선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가 했던 말을 뒤집어서야 되겠느냐.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위신이 깎인다. 뭐 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도 아베가 미국 따라하는데 이거 자충수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역시 일본의 그 자유무역에 대한 위선이 드러났다 이렇게 일가를 하는데요. 네. 남들이 뭐라고 했는지 다 떠나서 실리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일본이 추가로 우리나라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장비도 안 판다, 송금 못하게 한다, 그리고 90일까지 가능한 지금 무비자 체류를 네. 못하게 하거나 날짜를 줄인다.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일단 장비를 안 판다 하면 당장 국산화가 어려워요. 골탕 먹을 텐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 추가로 반도체 장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좀 비싸고 불편해도 다른 나라에서 사다 놓을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그 송금 못하게 한다. 근데 한국에서 일본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작년 상황이 어떠냐면 대일 자동차 무역 적자가 1조 2천억 원인데 우리나라가 5만 3천 대 팔아주고 300대 팔았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바가 있을 네. 걸로 보고요. 정말 일본 소비자들은 안 삽니다. 우리처럼 안 사네요. 네, 뭐 단언컨대 한국차 안 산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스파 브랜드,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라는 네. 회사도 2015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에서 1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거든요. 네. 작년에만도 1조 4천억 원어치 팔아서 영업이익으로 2,300억 원을 챙겼는데 역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여행을 불편하게 하겠다. 이것도 올해 1월에 78만 명이 일본을 찾았는데 일본에서는 20만 명 왔습니다. 5월 들어서는 이제 감정이 나빠지니까 격차가 줄었는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 아마 이 방송을 일본에서도 모니터링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구조적으로 우리가 훨씬 많이 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역 전쟁을 한다? 글쎄 어느 쪽이 유리할까 네. 여러 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다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하자, 일본 여행 뭐 좀 자제하자 네. 이런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책임 있는 지상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배추가 비싸고 맛없으면 양배추로 갈아타게 마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